음, 오케이. 우리가 이거 녹화를 해놔야 오늘 수민이가 없어갖고 수민이가 보여줄 거거든. 그래서 오늘 두 개를 할 건데 이게 학원 책이 없는 애들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야. 우리 교재 뒤에 보면 있으니까 되는데 저 뒤에 수필은 없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영상을 따서 선생님이 클라우드에 올려준 다음에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링크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줘.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서 먼저 시작할 건데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랑 뒤에 수필이랑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엄청 쉬운 작품이야.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의 작품은 아니기는 하거든. 엄청 쉬운 거라서 뭐 이걸 내가 뭐 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볼 거야. 우선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우선 작품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내용상으로는 그냥 이 얘기인 거야. 그냥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나 아무리 뭐 별거 아닌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뭐 아주 쉬운 작품이니까 그냥 보고 뭐 전체적으로 내가 뭐 굳이 너네들한테 요구해서 뭔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은율적 요소 같은 걸로 조금 얘기할 만한 게 조금 있기는 있어. 은율적 요소로 뭐 연애 구조가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시어가 그냥 그대로 반복되는 것도 있고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반복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 이 작품 자체가 반복이 뭐 시어의 반복도 있고 시구의 반복도 있고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고 그리고 연의 구조의 반복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시어,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 식구, 문장 구조, 연애 구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지. 그래서 쭉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우선 조금 기억해 놓으면 나쁘지는 않을 거야. 그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뭐 읽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얘기기는 한데 첫 번째는 이제 반복.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대주적 시어가 조금 쓰여.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냥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대주적 시험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했지 얘는 결국에 뭐냐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열거해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손이 참 아름다운 손이야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참 가치 있는 일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고 읽어볼게 처음부터 보자 천양희 선생님인데 우선 얘기부터 하자. 천양희 선생님인데 그냥 내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제 2학년 3학년들한테 문학 작품 같은 거 자주 보니까 그때 되게 많이 하는 말로 그냥 좋은 거에 좋은 게 사람이야. 좋은 거가 좋은 건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가치에 관련된 훌륭한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되게 쉽단 소린 거지. 극현대 시인들 중에 아예 이런 것들만 쓰는 시인들이 조금 있어. 아예 이런 것들만. 별거 아닌 내용들로만. 그래서 그거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볼게. 처음부터 보자. 쭉쭉 읽어볼게. 자, 첫 번째.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자, 구두 닦는 사람 나왔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번. 구두 닦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자, 그럼 봐봐.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보면이 반복된 것도 괜찮고, 그지? 무엇을 보면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고 해도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시가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러니까 보면이란 말이 반복됐으니까 시어의 반복이야. 근데 뭐뭇을 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문장 구조의 반복. 되니? 그리고 구두의 끝을 보면, 뭐뭇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문장 구조의 반복이 되기도 하지. 그러면 이건 결국에 뭐냐? 반복법. 오케이? 반복법인데 시어의 반복, 또 하나는 문장 구조의 반복. 둘 다 얘기해도 되는 거지. 되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구두를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곳에서도 빛이 난다. 자, 버는 곳에서도 빛이 난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음,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은 것이라는 건 뭐야? 구두를 닦는 거니까 검은색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 구두 끝에서도 빛이 난다. 그러면서 그래?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검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었을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도 긍정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흰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이라고 보는 것들이지. 이것만 빛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 것과 흰 것이 대조가 된 거고, 검은 것 안에서도 빛이 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것들. 그러니까 검은 것에다가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요렇게. 요렇게 보면 되겠지. 구두 닦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봤었을 때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오히려 가치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정의됐지? 그럼 봐. 검은 것으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끝. 됐지? 그럼 이게 첫 번째 구두 닦는 사람 얘기한 거야. 두 번째,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자, 두 번째, 창문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자, 재밌는 게 결국에 뭔지 알아? 1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연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야. 연이 그대로 반복된 거고, 또 대구가 된다고 봐도 문제는 없어. 오케이? 자, 창문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비누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창문 닦는 사람의 속성이겠지. 그지? 거기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연의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연의 구조가 반복된다. 이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나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둘 다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1년, 2년 똑같은 거고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까지는 똑같아 완전히. 읽어볼게.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자, 세 번째 청소하는 사람 쓸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 그 길이 있으니까 길에서 청소하니까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똑같네. 그럼 1, 2, 3년은 완전히 똑같은 것들이야. 대구가 되는 거지. 문장 자체가 완전히 대구가 똑같은 거로. 자, 근데 자, 3년이 있을 거야. 직접 볼게. 3년. 3년이 조금 이제 달라. 아, 4년이구나. 참. 4년이 조금 달라. 자, 그럼 네 번째가 뭐냐?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보면 내면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게 마음은 내면적 가치인 거지. 내면적 가치. 그래서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자 여기까지 우선 똑같네. 밑에 거 보이지 않는 것에도 자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에 뭐야 내면이지. 그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외부를 얘기하는 거지. 외면이라고 할게. 너네 책에다가 외면에서만 빛이 나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종합한 거야. 뭐를? 아까 여기 나왔던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런 사람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지.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빛을 내는 일이라는 건 뭐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지. 가치 있는 일. 요거야. 그러면서 뭐대?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부이다. 자, 그럼 요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성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뭐냐?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본받을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성자가 된 청소부, 가치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면서도 청소를 한다라고 해서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끝이야. 엄청 쉬운 시야. 엄청 쉬운 시. 그러면 결국엔 뭐냐? 닦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로 거울을 닦거나, 창문을 닦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닦거나. 그래서 1, 2, 3번은 밖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닦는 행위고, 그리고 4번은 마음을 닦는 거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닦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1, 2, 3, 4번은 결국엔 다 모두 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뭐야? 무언가를 빛나게 하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의미가 있는 존재이고 충분히 본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시인 거야. 자, 끝. 세상 제일 쉬운 시야. 그래서 문제를 너네가 풀어봐도 알겠네. 엄청 쉬워.
문제를 너네가 봐도 알 거야. 전체적으로 되게 쉬워. 1, 2, 3, 4연이 거의 똑같고 4연의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이걸 종합하는 내용이라 조금 차이가 나. 그거 이외에는 뭐 크게 뭐 얘기할 만한 건 크게 없을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 빛나는 것. 요 빛나는 것 있지? 이 빛나는 건 긍정의 대상입니다.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면 뭐 얘기할 만한 건 뭐 거의 다 된 걸 거야.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대신 이거는 조금 기억해도. 음, 음, 요거는 조금 기억해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가 반복법의 그 구성들이 조금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어도 반복되고 식구는 띄어쓰기가 한번 된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건 문장의 반복이란 말이야. 문장이 그대로 똑같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장의 반복 또는 19의 반복 다 얘기해도 된다고. 그지? 그리고 또 보면 반복됐으니까 시어의 반복도 얘기해도 된다고. 그리고 문장 구조의 반복도 얘기해도 되고 또 하나는 연애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놔야 될 거다잉. 자, 그 정도. 그거 이외에는 좀 얘기할 게 거의 없어. 대구법이 쓰였다. 이 정도 말고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으니까 넘겨도 돼. 자, 그러고 뒤에 보면 엄마의 말뚝인데 너네 엄마의 말뚝은 다행히 시험 범위를 안 들어가. 그리고 이걸 왜 시험 범위로 넣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이번에 안 그래도 시험 범위 가는데 왜 이걸 집어넣지? 이거. 자, 우선 자,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이건데 수필인데 책 한 권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 진짜 단순히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책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책을 조금 많이 봐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야. 엄청 쉬운 글이고 뭐 길지도 않아. 한 3쪽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엄청 쉬웠던 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험 범위로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자 우선 얘기를 해보면 우선 얘는 수필이야. 얘는 수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깨달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 자신의 경험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화 제시. 일화를 제시했다면서 어떤 사건을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지. 약간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말고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을 거야. 작품은 그냥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조금만 빨리 읽을게. 처음부터 보면, 자, 제 직업은 천체 사진가입니다. 오, 제 직업은 여기서 제라고 나왔지? 자, 수필의 특징이야. 수필의 특징. 1인칭이지? 1인칭은 작가야. 항상. 나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무조건 작가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읽어볼게. 밤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네. 오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봐도 괜찮아. 오케이. 뭐 없으면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봐도 돼. 괜찮아. 밑에 볼게. 찍는 일을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직업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번 직업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 없던 직업이고, 세계에서 몇 명 없는 직업이기도 했대. 오, 그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직업이 된 흔치 않은 경우이지요. 오, 나름대로 내가 이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좀 잘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직업이 됐대. 자, 뒤에 볼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 행복하대.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네. 그리고 별과의 인연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되었어. 자, 책 한 권. 오케이? 그럼 결국에 뭐야? 독서의 영향을 받음. 그러니까 내 직업이 독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지. 볼게. 책 한 권으로 시작되었대. 고등학교 때 읽은 별자리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제 운명을 바꾸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의 어떤 영향력인가 보지. 이 글에서 쓰고 싶었던 말인 거야, 결국엔. 자, 그럼 보대. 어느 날 친구 녀석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소리 지르시 외쳤대. 저기 봐, 우와, 오늘은 북두칠성이 진짜 잘 보이네. 그래? 근데 어디 볼게. 친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7개의 밝은 별들이 국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대. 또렷하게 빛나는 7개의 별. 느낌표 지금 쓴 거 보니까 그때 감동을 드러내고 싶었던 건가 봐. 그때 감독이나 감격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일부러 느낌표를 썼나 봐요. 자, 그 순간 그 7개의 별이 눈에 가득 차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도 콱 박혀버렸대. 뭐 첫사랑을 얘기하나 보다. 그지? 처음으로 이제 뭐 별에 뭐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봐. 뒤에 밤하늘의 별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대. 아직 이때는 책을 본 것 같지 않다, 그지? 근데 뭐지? 별자리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대. 그런데 문득 이 녀석이 별자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대.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대. 야, 너 별에 대해서 많이 아니? 조금 알지? 누가 가르쳐줬는데? 제 무릎에 친구는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주었대. 자, 이게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인가 보다, 그지? 오케이. 내가 보기엔 그럼 책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친구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그지? 어제 좀 볼게. 꺼내서 제게 보여주었대. 그래서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며 별자리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대. 그건 친구야. 친구가 이 별자리를 보면서 나 별에 대해서 요즘에 알아가고 있어. 나 재밌었어. 너도 한번 봐봐. 뭐 이런 개념이었나 봐. 그날 저는 야간 자습 시간 내내 그 책을 읽었대. 땡땡이 쳤네. 그지? 처음에는 잠깐 훑어만 뭐야 없네. 뒤에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별자리 사진과 설명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손에서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뭔가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말투로 수필을 쓰고 있다. 그지? 근데 어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바로 그 책을 구입한 후에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대. 밤하늘 여행 비유적 표현이지 뭐. 음,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매일같이 그 책을 봤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자, 읽어볼게. 처음에는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꿀 줄을 전혀 몰랐대.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새에 빠져있던 소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새를 좋아했었구나. 그전에는 백과사전, 조류도감 등을 보며 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별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에 불과했었대. 그러니까 그때는 나에게 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뭐 하기 전까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났대. 별에 대한 관심사겠지. 그지? 책을 읽고 별자리를 알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질자별들을 보기 시작했대.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지? 배운 것들을 새벽까지 별을 보다가 지평선에 떠오르는 남쪽 물자리들의 1등성 포말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게 됐대. 구체적인 어떤 그 예를 들어주기도 한다. 내가 봤던 어떤 별들에 대한 이름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지. 그지? 그럼 어디? 자, 어느 날에는 엄청나게 큰 별똥별이 떨어지다가 터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대. 내가 겪었던 일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지. 근데 별똥별들은 좀 이쁘긴 해.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할머니네 집에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그냥 옥상에 그냥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있잖아? 그러면 1시간 정도 지나면 별똥별 한두 개씩은 아니 한두 개가 뭐야? 1시간이면 내가 오늘 한 세네 개는 봤어. 1시간 누워있으면.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별똥별이 되게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가서 누워있잖아? 맨날 볼 수 있어. 그랬었어, 내 기억에. 뭐 진짜 맨날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올라가서 보려고 맘먹으면 항상 봤어. 아무튼 근데 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대. 망원경을 구입해서 우주 더 깊은 곳으로 떠나기도 했대. 야, 점점 하네. 선생님이 옛날에 과외했던 애가 이거 별 되게 좋아했는데 집이 존내 부자였어. 너네한테 얘기 안 했나? 선생님 옛날에 과외했던 애인데 그 그러니까 어머니지. 어머니가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처음으로 차리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대생이신가 그러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회사를 다니셨는데 와이프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싶어서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프랜차이즈로 되게 열심히 잘 됐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동태탕집. 되게 유명한 동태탕집 하나 있지. 되게 자주 보이는. 그 동태탕집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 집 과외한 적이 있었었는데 걔네 집 그 아들내미가 이 별을 되게 좋아했어. 걔네 집 아들내미가. 집 진짜 부자였는데. 집 대박이었거든. 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시험 잘 봤다고 선물로 자동차 사줬어. 하여간 뭐 그랬어. 그랬던 기억나네. 뭐 아무튼 차를 운전도 못하는데 자동차를 사줬어. 운전면허증도 없는 애한테. 대박이었어. 그래서 좀 마당도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마당 있잖아. 그 마당 뭐 졸래 넓은 마당에 막 뭐라고 하냐 그 뭐니 그 그 그 소나무들 있잖아. 큰 소나무들 그런 거 막 있는 그런 집이었어. 하여간 뭐 무튼 뒤에 거 읽어볼게. 어? 누가 튕겼는데 금방?
응? 누군가가 튕겼어. 태원이가 튕겼네. 승모 들어왔네. 오케이, 오케이. 승모 들어왔네. 잘했다, 승모야. 너 때문에 지금 이거 영상 남기고 있었어. 오케이. 우선 볼게, 우선 할게 더. 우선 더 하면, 자, 간담이 서늘해지곤 했대. 망향경을 구입해서 우주 더 깊은 곳으로 떠나기도 했대. 뒤에. 자, 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게 됐대. 오,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책을 더 많이 읽었어. 책을 더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더 많은 정보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나 봐. 그러면서 어디 볼게. 성운, 성단, 은하에 관한 책도 보고 행성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됐대. 망향경을 만드는 법과 점성학 책까지. 점성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약간 조금 점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조금 이제 과학적인 건 아니야. 이것까지 별과 관련된 책들은 닥치는 대로 다 구해서 읽었대.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책에 영향을 받는 게 맞기는 하네. 책을 쭉 많이 봤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 오늘도 서점가 썼었는데 서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책 봤어. 부동산 관련된 책 봤어. 오늘 뭐 무튼 어쨌든 뒤에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천문 동아리에 들어가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대. 그런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면서 기대와 달리 무척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대. 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체의 모습이 사진에서 보던 것과 달리 뿌옇게 보이기만 했다라는 거야. 그래? 망원경으로 보면 뿌옇다고? 제대로 잘 안 보였나 봐.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인간의 눈이 가진 특성상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은 천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아, 그래? 사람이 가진 눈의 특성, 이것 때문에? 어, 요것 때문에 제대로 잘 못 보나 봐. 왜 그러지? 우선 읽어볼게. 이걸 알게 됐대.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기 시작했대. 아, 그럼 사람이 어차피 눈으로는 잘 못 보니까 사진으로 이걸 더 잘 볼 수 있도록 찍으려고 노력을 했나 보다, 얘는. 근데 뭐지?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이유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대.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됐대. 왜? 내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랐나 봐. 그래서 얘는 좀 열심히 이걸 노력을 했나 보지. 자, 근데 뭐지? 특히 밤하늘의 별을 찍는 천체 사진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한 분야라 기술적으로 많은 지식도 필요로 했대. 그러면 기술적으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자신의 경험과 또는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뭔가 알아갔겠지. 잠깐만, 나 문자 하나만 할게. 음, 지금 저기 누구야? 저기가 지금 없잖아? 태원이가 지금 튕긴 거잖아? 잠깐만, 장태원. 문자 있어. 자, 뒤에 거 볼게. 자, 그래서 지식도 많이 필요했대. 그래서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사진의 기본 원리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됐대. 이것도 아마 뭐 이건 근데 책으로 했다는 얘기가 따로 없긴 하네. 그렇지만 아마 책으로 했을 것 같아. 내가 볼게. 제가 택한 방법은 역시 책이죠. 그렇지, 책이지. 뒤에 나오지, 그지?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책을 통해서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네. 자,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는 서점에는 카메라 관련 책을 모두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대. 사진과 관련된 잡지도 읽고 사진학과 친구들이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책들까지 잘 읽었대요. 얘는 진짜 책 진짜 많이 봤네.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렸대. 훌륭한 사람이네. 엄청 훌륭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 자기가 찾아보고 이걸로도 안 되면 다른 거, 이걸로도 안 되면 다른 거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꾸준히 읽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책의 효용이야. 근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천체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대. 얘는 근데 생각해보면 전공이 이쪽인지 모르겠네.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도 잘했네.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 비유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한 권으로 시작된 여행이라는 건 뭐야? 별에 대한 관심 또는 별에 대한 나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지금 얘는 저기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밑에 자,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별 사진을 찍게 되지도 않았을 거네. 그럼 결국에 말이야. 책 한 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지. 책 한 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모습. 자, 그럼 어디?
이처럼 무언가 경험해 본다는 것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조언이네. 내가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 저는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 그 분야가 재미있는지, 나에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한데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지? 해보지 않았으니까. 만약 피겨스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겠죠. 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거네.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이건 지금 책이랑 조금 다른 얘기다. 그래서 곧 읽어볼게.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난대. 저마다 가진 능력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 다르대.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대. 그렇지. 자신을 알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이나 흥이나 적성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맞는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것까지 가 바로 나의 한계라는 거지. 그럼 많이 경험해봐야 되네. 근데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나 봐. 읽어볼게.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한대. 자, 그럼 이게 지금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간접 경험이야. 실제로 모든 걸 진짜 내가 다 해볼 수 없으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인터넷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겠지. 그지? 근데 어디 하지만 얘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저는 지금도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대. 왜? 읽어볼까?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해줄 수 있으면 자, 책의 장점 별표 쳐놔야 돼. 당구장에 요거 오케이.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해줄 수 있다. 앞에까지 솔직히 내용 이거 모를 필요가 없어. 모를 게 없어. 그냥 읽으면 이거 다 알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얼마나 쉽냐 내용이. 근데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건 거지. 결국은 뭐냐? 책이 내가 보기엔 텔레비전보다 영화보다 인터넷보다 책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 뭐냐? 깊이 있는 경험,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 왜? 내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저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대. 중학교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관한 지식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도 창원의 책이었대. 또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천체 사진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발견하게 해준 것도 책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새에 대한 정보도, 천체에 대한 정보도, 사진에 대한 정보도 결국은 얘는 다 뭐를 가지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거 봐. 이게 정말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한 거야. 자, 처음부터 봐. 새에 관한 지식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럼 결국에 지식을 얻은 걸 얘기한 거지? 당연한 얘기야. 지식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겠다.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없던 관심사, 그러니까 여기 관심사를 확장시켰다고 하는 거지. 내가 관심이 없던 것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준 거. 그 계기가 되는 게 책이었다고. 또 대학교 때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런 꿈을 이루겠다. 결국엔 뭐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거. 그지?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 거. 그게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책의 세 가지 효과인 거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쪼개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졌다고 우선 볼게. 자, 그럼 뒤에 거 볼게. 이런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자, 경험, 수필의 특징이잖아. 자신의 경험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대. 자,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책의 모습인 거지. 내가 생각하는 책.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왜 가장 효과적이야? 깊고 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깊고 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되지? 자, 그럼 그 뒤에 보면 참 고등학생 때 제 운명을 바꾼 책의 개정판 사진은 제가 촬영했답니다. 지자랑하네. 지자랑. 자, 그리고 그 뒤에 참 재미있는 인연이지요. 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접하게 됐는데 내가 그 책을 뭐 했어? 그 책의 개정판의 표지를 내가 찍었다고. 대단한 거지. 근데 그렇게 참 재밌는 인연이지요. 여러분도 책을 만나 더 크고 넓은 경험을 해보래. 그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직업을 삼는다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책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관심사들 아니면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관심사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너네가 몰랐던 것들, 너네가 관심이 없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봐. 경험을 해본다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문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지금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왔어.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흥미와 적성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떤 흥미와 어떤 능력과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경험을 해야 내가 내 자신이 뭐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뭐를 잘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 이걸로 끝이야. 작품 자체는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글은 아니야. 솔직히 엄청 쉬운 글인데, 뭐 그래도 시험 문제를 낼 만한 요소들은 꽤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만한 요소들은, 특히 앞부분은 솔직히 얘기할 건 거의 없어. 앞부분은 솔직히 거의 얘기할 건 없고, 제일 마지막 부분, 요 뒷부분, 우리 끝부분에 내가 이게 뭔가 그래도 조금 이것저것 썼잖아. 앞부분은 거의 쓴 게 없고. 뭐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봐야 될 거야. 왜 우리가 책을 봐야 되는지. 그지? 책이 효과적인 이유가 뭐 때문인지. 그리고 나는 책을 통해서 나는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너네가 좀 정리해놓고 잘 보면 될 거야. 되니? 끝. 근데 쉽지? 그래프 아무것도 없지? 좋아. 우선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 우선 동원 잠깐 봐봐. 동원 선생님 잠깐 봐줘봐. 동원 너네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조금 더 봐줬으면 좋겠는 거 있는 사람? 괜찮아?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우선 전체한테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가 다 들리려나? 아닌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다. 조금 이따가 끝나기 한 10분 전, 5분 전쯤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동원도 우선 그냥 자기 거 지금 공부하고 있어줘. 이 뒤에 자기 것들. 오케이?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더. 동원, 채팅 한 번씩만 다시 쳐줘. 지금부터 이제 자기 거, 너네 것들 공부 좀 하고 있어주고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건데 우선 뭐냐면 오케이. 동원이들 지금 채팅 한 번씩만 다 쳐줘. 오케이. 좋아. 태원이 아까 튕겼던 것 같더니 태원이 다시 들어와 있네. 쌤, 응. 저 앞으로도 계속 튀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